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3주차 밀어내기 회전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새로 만들기, 초기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유형에는 부품, 하위 유형에는 솔리드, 기본 선택 사용으로 해주시고, 이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기본 템플릿 사용은 체크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템플릿은 아래쪽에 살짝 내려보시면 밀리미터 뉴턴 세크 파트 솔리드라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품 만들기 초기 화면에서 자, 우선 간단하게 밀어내기가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평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코너 사각형, 코너 직사각형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교재는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모델의 그 중심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 중심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각형을 이 중심에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그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휠 버튼을 클릭을 해서 완료를 합니다. 좀 인을 좀 해주시고요. 치수는 항상 짧은 쪽을 먼저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00의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중심에 위치하려면 짧은 쪽은 치수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50을 입력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치수 부분 더블 클릭을 해서 5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긴 쪽을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치수 부분 더블 클릭해서 100을 입력을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치수 부분 더블 클릭해서 100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고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갑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방금 전에 스케치 바로 옆에 밀어내기, 자, 밀어내기를 보도록 합니다. 밀어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 자, 밀어내기를 선택했더니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타나면서 미리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숫자는 임의대로, 기본적으로 임의대로 준 거고요. 자,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이 방향은 스케치 평면에서부터의 밀어내기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사각형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한 채로 쭉 끌어당기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내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기능들에도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숫자가 보이죠? 밀어내기 얼마만큼 할 것이냐, 여기 더블 클릭, 이 숫자 부분 더블 클릭해서 50 입력을 해도 50만큼 밀어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일한 기능들을 가진 것들이 여기 대시보드 창에 이렇게 나타나죠.
리본 메뉴라고 해도 되고요. 대시보드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서피스로 밀어낼 것이냐, 한 가지는 솔리드로 밀어낼 것이냐. 솔리드는 말 그대로 안쪽이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안쪽이 꽉 채워져서 올라가는 거고요. 서피스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벽면만 있고 안쪽은 텅 비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가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옵션은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이거는 양방향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방향으로 바꿨을 때는 스케치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밀어내기가 되고, 전체 길이가 50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건 특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선택된 점, 커브, 평면 또는 서피스로 밀어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있지만 어떤 지금 뭐 점이라든가 커브라든가 평면이라든가 서피스가 없기 때문에 요걸로는 밀어내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지금 그 선택할 수 있는, 밀어내기, 거기까지 밀어낼 수 있는 어떤 점이 없죠. 어떤 점이 임의대로 찍힌다고 한다면 그 점까지 밀어내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배치, 옵션, 특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측면 1은 대칭이고 측면 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이퍼도 있고요. 테이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배를 바로 줄 수도 있고, 블라인드로 해놓고 측면 2를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뭐 100을 줄 수도 있고 이쪽은 50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테이퍼 추가해서 전체를 피라미드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구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배가 생기면서 밀어내기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교재에는 지금 실려 있진 않지만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구배를 이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마우스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요거를 잘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방향 바꾸는 기능을 가진 아이콘입니다. 이 옆쪽에는 재료 제거가 있는데요. 재료 제거는 어떤 지금 처음 솔리드를 만드는, 처음 밀어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라고 한다면 이제 두께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께를 준다. 스케치에 두께가 있게 이제 판금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죠. 두께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5mm, 뭐 10mm 이런 식으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방향도 스케치가 이렇게 보시면 평면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안쪽에 보이는 게 스케치 라인인데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왔다가 중간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두께를 줄 것이냐 이것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브라켓 종류들 그런 종류들을 설계를 할 때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 한 방에 밀어내기 두께 주고 간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켓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께 주기는 빼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서피스가 있는데 서피스는 말 그대로 아까 그 강화하고는 다르게 이게 사실상 두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어떤 면만 있는 거죠. 면만 있는 건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에서도 서피스를 만들 수 있다. 서피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옵션을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각종 뭐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는 잠시 없는 걸로 치시고요. 요거는 미리 보기입니다. 안경 모양 미리 보기 완료 취소 버튼 안경 모양을 선택하니까 미리 보기 여기 일시 정지 됐다고 그랬죠. 이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잠시 멈춤 일시 정지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 완료를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돌려 보셨으면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롤 D 이 표준 방향으로 보는 그 키는 상당히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외워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따라하기 예제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1번과 밀어내기 1번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각각을 선택을 해줍니다. 스케치 1번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밀어내기 1번 선택을 하고요. 모델 트리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하시고 삭제. 지금 평면이 꺼져 있네요. 평면을 다시 켜주고요. 자, 따라하기 예제 1번을 보니까 밀어내기 한 번에 그리고 재료 제거 다시 한번 밀어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타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서 스케치 클릭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각형을 그릴 때는 중심선을 그어주게 됩니다. 좌우 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스케치 주차가 초반이기 때문에 스케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일반 직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아닙니다. 중심 직사각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심 직사각형 중심을 클릭을 하고 적당하게 위치를 잡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전체가 가로 세로 50이고 높이가 50인 정육면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50, 숫자 부분 더블 클릭해서 50 입력을 하고요. 세로도 50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확인을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고요. 그리고 밀어내기를 합니다. 자, 밀어내기는 이 대시보드에 이 숫자 입력란에 5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 완료 버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50에 50, 가로 세로 50에 50, 높이 50인 정육면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 자, 지금까지는 이제 평면, 어떤 기초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밀어내기를 했고, 이번에는 일반 서피스, 이런 그냥 서피스죠. 정육면체의 한 면을 선택해서 그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서피스를 클릭을 합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죠.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사각형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위치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에는 여기가 10m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도형을 그리는 거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가 또 스케치의 요인으로 그릴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있죠. 그 작용하고 있죠.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들을 옵셋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10mm 옵셋. 이런 모서리는 투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가 50인데 여기서 10mm가 빠지니까 40에 40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그 위치를 이제 맞출 수 있는가, 어떻게 위치를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참조라는 것과, 그리고 치수를 이용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치수를 이용한 걸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너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히 이런 모양을 하나 그립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모서리로 음영 처리가 아니라 잠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위치 잡는 거는 일단은 배제하시고요. 가로 세로를 40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직 치수를 이용해서 이 스케치의 선, 이쪽 선과 이 모서리, 솔리드의 모서리, 그리고 스케치의 라인, 이 라인 사이가 10mm,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리드의 모서리와 스케치의 라인 사이가 10mm입니다. 그대로 치수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을 이용해서 모서리 먼저 선택을 하고요. 어떤 선후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스케치 라인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 오른쪽이나 왼쪽 또는 중간쯤에 마우스를 위치를 시킨 다음에 휠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10mm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10mm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듯이 굳이 40mm를 딱 맞춰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더 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아직은 잘라낸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한번 요대로 그냥 딱 맞춰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다시 되돌리기 해서 이번에는 참조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 자, 왼쪽 상단에 제일 첫 번째 중간에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른 뭐 데이텀 점이라든가 뭐 어떤 지금 솔리드의 모서리라든가 이런 모서리들을 연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참조를 하겠다는 거죠. 참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참조 창이 하나 뜨고요. 이미 라이트 평면과 프론트 평면은 참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오른쪽 모서리를 참조를 잡고요. 아래쪽 모서리를 참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하고요. 코너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쪽 아래점부터 위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지금 우연찮게 L1이라고 해서 서로 같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에 4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앞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 이 참조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일일이 옵셋을 하고 그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 어떤 수고를 좀 덜어주는 하나의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놓고 스케치 완료, 확인을 눌러서 스케치 완료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을 보도록 하고요. 지금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모서리 음영 처리로 바꿔주고요. 똑같이 밀어내기를 합니다. 자,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료 제거죠. 자, 보시면 아까 처음에 할 때하고 다르게 재료 제거가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 제거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안 보이죠? 바로 사라졌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나타나 있죠. 밀어내기 방향이 위쪽입니다. 이쪽 화살표가 두 개 나오죠. 재료 제거를 했을 때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가 나오냐면 하나는 밀어내기 방향이죠. 또 하나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향입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스케치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바깥쪽을 재료 제거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안쪽을 삭제할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바깥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을 해줌으로써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재료 제거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쪽 밀어내기 방향,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반대쪽으로 바꿔주니까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여지죠. 화살표를 그러면 안쪽으로 하고 있는 화살표를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깥쪽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바꿔주고요. 자, 밀어내기는 자, 재료 제거할 높이는 40만큼입니다. 가로 세로 40, 높이 40의 정육면체에 의해서 재료 제거가 되는 것이죠. 자, 미리 보기로 다 확인하셨으면 이 안경 모양의 미리 보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최종 형상 확인하신 다음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 이러한 밀어내기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이대로 이 안쪽 서피스를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 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원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잠시 정면 보기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은 원래는 이 방향이 이제 위쪽 방향이죠. 자, 이쪽 여기가 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설정에 가보시면 단면 방향, 수평 또는 수직 참조 설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 클릭을 길게 했을 때 단면 방향 똑같은 게 있죠. 여기도 뭐 빠른 메뉴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뭐 치수까지 총 7개에 대해서, 그리고 참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까지 나타나 있죠. 이거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짧게 하시면 잘 안 나와요. 좀 길게 한 1초 정도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길게 누르셨을 때 단면 방향 수직 참조 설정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수평으로 누워 있는 거를 수직으로 참조를 하겠다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눕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거는, 방금 전에도 이거 재료 제거할 때 참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다 스케치에 응용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그 노하우를, 교재에 있는 내용의 예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 흐름은 가져가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꾸준하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참조를 이용을 합니다. 네, 이런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는 참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참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솔리드 형태 잘 안 보이죠? 모서리가 지금 다 점선이고 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럴 때는 잠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프론트 평면이라든가 이쪽 평면은 서피스 F8 밀어내기 2로 되어 있어서 참조가 잡혀 있어요. 이쪽은 참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참조를 하나 더 잡으면 삼각형을 그리는데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를 이쪽 모서리를 참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닫기 하시고, 자, 선체인 선택을 해서 대각선으로 참조선까지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계속 이어 나오죠? 이럴 때는 휠 버튼 한 번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두 번 클릭을 합니다. 자, 양쪽이 30에 30이기 때문에 사이 각도는 45도가 되고요. 수직 치수를 이용해서 한쪽을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점을 클릭을 하고 지금 수평으로 참조되어 있는 참조선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뺀 다음에 휠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수가 수직으로 나타나고요. 여기까지는 30입니다. 교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양쪽이 다 30으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같은 방식입니다. 어차피 45도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죠. 자, 휠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도구로 넘어가고요. 자, 선을 이용해서 나머지 다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클릭해서 음영 처리가 나오게 이렇게 선 스케치를 닫아줍니다. 자, 스케치 완료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서 모서리로 음영 처리 선택을 하고 밀어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만큼 입력을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해서 치수를 맞춰주고요. 자, 미리 보기, 안경 모양 미리 보기. 자, 미리 보기를 확인하시고 완료 버튼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컨트롤 D를 눌러서 표준 방향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정도 모델링을 했으니까 저장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쪽에 눌러주시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복사본 저장,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복사본 저장이 나타나고요.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그대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 또는 어떤 특정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새 이름으로 밀어내기 익스트루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크리오 프로 엔지니어 또는 크리오 저장 파일은 영문으로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 또는 숫자, 한글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